단어는 사실은 만병통치약이죠. 근데 모른다고 하기 정말 자존심 상하죠. 네? 이제 아까 꾸며내면 안 된다 그랬어. 우린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러면서 사실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자를 응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은 내용은 환자와의 대화 스킬.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신입티가 좀 덜 나고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입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을까.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륜이나 경험을 이용해서 그런 뭐 응대 노하우나 대화 스킬을 좀 알려주면 어떨까 합니다. 저희가 그러면 뭐 다들 치과에서 일을 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네, 치과에서 보통은 환자들이 좀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좀 있죠. 제가 정말 예를 들어서 1년 차예요. 근데 저한테 모르는 진료를 오늘 신경치료 하는데 저 신경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네. 라는 질문을 했어요. 네, 몰라. 내가 몰라.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? 근데 모른다고 하기 정말 자존심 상하죠. 네? 뭐라고요? 왜 필요하신 거예요?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연차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. 많겠네요. 내가 뭐 교정진료 경험만 있는데 뭐 갑자기 임플란트 환자를 응대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. 전혀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? 어쨌든 좀 중요한 부분인 거죠. 엄청 중요한 거죠. 네. 잘못 말했을 때 혼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쵸.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선배한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거를 환자분한테 그쵸.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맞아요. 그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. 근데 이미 이제 뭐 그냥 만약에 얘 이 표정에서 어예를 하면 안 돼, 사실. 여기 와서 신입이죠. 그죠. 놀라면 안 돼, 일단은. 그래서 모든 거에 적용할 만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단어는 사실은 만병통치약이죠. 근데 저 그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를 뜸들이고 얘기하면 안 안 되고 된다. 굉장히 뭔가 능숙하게.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 조금 덧대자면 조금 더 내가 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근데 저 상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. 케이스 이렇게 바이 케이스다.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조금 내 상황에 맞춰서 해주는구나. 그러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. 이렇게 납득을 하지 않을까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가 좋은데 여기서 내 표정과 태도를 좀 더 자신감 있게 뜸들이지 말고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. 그게 굉장히 포인트네요. 네.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장님은 임플란트 잘 하세요? 뭐 또는 뭐 몇 년이나 되셨어요? 완전 어려 보이시는데요? 막 그런 거. 이건 노련한 사람도 좀 당황해요. 근데 나이도 내가 몰라. 음. 원장님의 나이도 모르고 뭐 경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뭐 뭣도 몰라요. 근데 환자들이 그런 질문 많이 왜냐면 하시죠. 신뢰받고 싶잖아요. 이 의사나 원장한테. 그럴 때 어떻게 나는 몰라 아무것도.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? 근데 약간 그 환자가 직접 이 물어본 게 자기도 정말 확인받고 잘하는지의 100% 확신이나 어떤 그 증거를 내놓으라는 건 과학적인 아니지. 근거를 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나 나는 믿고 지금 싶은데 여기 선택해서 왔는데 안심 날 좀 좀 시켜줘. 안심 좀 시켜주잖아요. 그쵸. 사실 여기선 능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지금 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그 임플란트 하시려고 지금 오시고 계신 분들. 다 그 원장님 환자다. 그러면 좋겠네요. 실제로도 또 그럴 확률이 높고 그러면 여기 그 부분에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체어가 비어있으면 안 되겠네요. 한강병원에서는 쓸 수 없는 멘트. 그러네요. 공용 근데 멘트로는 안 되겠네.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오늘 많이 기다리신 분이야.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? 환자가 그렇게 많아도 지금 예약도 안 되고 막 네. 이러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. 만약에 좀 어려운 능청. 부분이 있었다 아니면 환자가 좀 많다 약간 이랬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돌려서 능청스럽게 그런 것들 1년차 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조금 말한 게 능청을 배우자. 근데 능청스럽게 얘기해야 사실 이런 것도 좀
그쵸, 자연스럽죠. 맞아. 뭘 딱딱하게 그냥, 지금 저희 원장님 대기하는 환자분입니다 이렇게. 그리고 뭐 데뷔를 좀 하면 그래 데뷔 안 한 거보다는 훨씬 근데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거든요. 환자분들이 맞아요. 많이 엄청 하시니까. 이 질문이 많죠. 원장님 잘하세요? 네. 이 분야의 뭐 전문가세요? 맞아요. 요런 거. 불안하잖아. 오늘도 전화를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까지 물어보시겠어요. 그렇죠. 환자분들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 좋겠네요. 그런 부분에서. 좀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죠. 네. 자, 너무 그럼 우리 어렵다.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. 사실은 뭐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사실 맞는 답변일 수 있는데 화가 났어 환자가. 예. 막 화를 내 나한테. 나 뭣도 모르고 진료 당했어. 과정조차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. 뭐 환자들 나한테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? 내 잘못이 아니네요. 내 잘못도 아니고 나는 그냥 뭣도 몰라요 아무것도. 그리고 사실 처음에 가면은 차트도 못 보잖아요. 왜 화가 났는지도 몰라.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. 안 들어오죠. 그런데 다짜고짜 막 누군가가 화를 내고 그냥 사실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 사실 죄송합니다면 사실은 끝나거든요. 그쵸. 모든 상황이. 근데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전후 과정도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컴플레인 하는 환자한테 일단 당장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? 어렵네요. 이것도 그냥 그렇다고 잠시만요.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뭔가 이렇게 뭐 내가 회피하는 것 같고 뭐 물론 그 사람이 더 고연차를 뭐 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신입인데 이 상황을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응대할 수는 없는 없죠. 케이스인 것 같고 근데 바로 잠깐만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뭐랄까요? 예의가 없어 그치, 보일 예의가 수도 없어 있죠. 보이고 환자는 이미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더 화가 날 수가 있는 다 거죠. 불만스러워 보일 수 그렇죠. 있죠. 그래서 그럴 때는 환자가 하는 얘기 중에 한마디를 잡아서 뭐 때문에 불편하셨나 봐요. 죄송합니다. 그러면 제가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확인해서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정도의 멘트는 준비했다가 환자가 화를 낸다는 거는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걸 표출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공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 공감해 주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자칫 이 공감을 계속 여기서 해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해결은 안 되고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환자분은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오래 공감해 주기보다는 저는 되도록 아주 짧게 한마디로만 공감을 해드리고 빨리 상급자에게 안내를 하는 안내를 게 하는 더 게 안전하다.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. 저도 최근에 이 공감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환자 응대할 때 응대할 때 몇 가지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실은 좀 신입이나 초보의 어떤 티가 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러기 위해선 이런 뭐 간단한 멘트라든지 뭐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익히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신입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초보가 아니라는 건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좀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이미지가 느껴지면은 이제 뭐 초보라는 걱정을 하지 않겠죠. 환자들 입장에서도. 그렇기 위해서 내가 환자에게 좀 이제 첫 이미지도 좋고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뭐 대화 스킬이라든지 뭐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? 아까 처음에도 제가 잠깐 말했다시피 뭔가 능청스럽게 이제 설명도 하고 해야 이제 신입처럼 안 보일 텐데 이제 맨날 말을 하다 보면은 막히죠. 말이 막히고 끊기고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. 그리고 이 병원마다의 또 스타일이 다르고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다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뭔가 끊기거나 막힘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랑니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. 그러면은 집에 가는 동안 버스 안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구조화해서 내가 말을 할지에 대한 거를 항상 그 버스에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말하는 연습을 되게 준비된 해서. 근데 지금
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지금 이제 핵심적인 거를 또 한 번 더 짚어드리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이렇게 구조화해서 외우는 게 그쵸.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은근히 내가 알고 있는 거라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잘 안 그렇죠. 되는 안 돼요. 경우가 맞아. 진짜 많아요. 또 저는 이제 진료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기소개하는 근데 근데 이제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치과위생사들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, 오늘 진료를 도와드릴 뭐 홍길동 치과위생사입니다 라고 딱 인사를 하면, 또는 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치료해드릴 뭐 홍길동 의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왜 우리가 그죠, 우리가 왜 그게 음식을 민망할까요? 그렇게 얘기하면 음식을 하나 사도 요즘에는 누가 만들었다고 맞아, 써 맞아. 있잖아요. 근데 그거 한마디면은 이게 되게 신뢰가 갈 것 같거든요. 뭐 인사를 한다면 저 사람이 1년차 아니야? 누가 과연 이런 의심을 할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인사 한마디로도 딱 전문성과 함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딱 접점이 되지 않을까. 저는 노하우는 아니고 아주 신입 때는 조금 이제 뭔가 일 처리할 때나 환자분한테 얘기할 때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성격일 수도 있는데 조금 말도 천천히 하고 오히려 왜냐면 너무 어려 보일까봐 환자들한테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연륜이 있어 보이게 느껴지도록 뭐 그런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 목소리가 약간 애기 목소리라든지 어려 보인다든지 하면 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실 뭐 이게 연차와 상관없이 뭐 잔소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 고지를 하자. 환자분한테. 그게 뭐가 됐대. 근데 이제 특히 신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질문이 두렵다면 그냥 미리 모든 걸 다 내가 아는 거 일단은 다 설명을 하면은 사실 질문을 일단 첫 번째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이 사람이 내가 오늘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알려주는 거야 미리. 근데 이게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사실 모르겠지만 이걸 다 알려준다면은 거기에 또 두 번째로 좀 뭐 신뢰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,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진료 과정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좀 들것 같아요. 저는 이거에 공감하는 게 일방적인 대화도 환자분하고 어떤 친밀감, 라포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방적인 대화라는 건 저희가 만약에 예, 채워 넘어갑니다, 뭐 눕혀드릴 때 물 나옵니다, 좀 차가우실 거예요, 좀 시리실 거예요, 이런 것들이 환자분하고 대화하는 건 아닌데 계속 고지를 하잖아요. 네네. 이것도 환자분하고 어느새 모르게 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의 친밀감이 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네,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. 오늘 여기서 마지막을 신입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 응대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. 대화하는 방법, 뭐 최소한의 어떤 행동 능력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소원해요. 그렇게 지겨우셨어요? 네, 어느 정도 전달을 드리고 왔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